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철강 50%, 구리 50%. 중국도 유럽도 한국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의 두 전력기기 회사 HD 현대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 관세 부과 후 오히려 미국 주문이 급증했습니다. 관세를 때렸는데 주문이 늘다니.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 미국은 심각한 전력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붐, 원자력 발전 확대 계획, 전기차 인프라 확충. 모든 프로젝트가 초고압 변압기를 필요로 합니다. 문제는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곳이 한국밖에 없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한국에 3,500억 달러를 요구하며 압박하던 바로 그 순간, 한국은 미국 전력망의 심장을 쥐고 있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데이비드 리처드슨입니다. 워싱턴 에너지부 수석 고문으로 15년간 전력망 현대화를 담당해왔습니다. MIT 박사 출신의 GE에서 10년간 일한 경력이 있죠. 아내가 한국계 미국인이라 이 상황을 더 예리하게 지켜봤습니다. 2025년 2월, 트럼프가 무역 확장법 232조를 발동했습니다. 철강과 구리에 각각 50%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었죠. 에너지부는 즉시 비상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동료 제니퍼 박 박사가 말했습니다. 변압기 원가에서 철강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정도예요. 관세가 붙으면 실제 부담은 15에서 20% 수준이 될 겁니다. 텍사스 전력회사 구매 담당 톰 밀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정도 가격 상승이면 우리 예산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한국 업체는 탈락하겠네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그게 상식이었으니까요. 한국의 호황은 여기까지다. 하지만 몇 주 후, 제 책상 위 보고서는 그 상식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 텍사스 전력회사와 2,778억 원 규모 765kV 변압기 24대 계약 체결. 관세 발표 후 역대 최대 규모 계약이라니. 저는 급히 제니퍼를 불렀습니다. 제니퍼, 한국 업체가 관세 먹고도 계약을 땄어요. 그녀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증권사 분석 보고서가 나왔네요. 한국 업체들이 관세 부담의 50% 이상을 고객에게 전가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50%나 전가해도 계약이 성사됐다고요? 네. 실질적인 관세 부담이 시장 예상보다 훨씬 제한적이라고 하네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제니퍼가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독점적 지위 덕분이라고 합니다. 미국에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곳이 한국밖에 없으니까요. 그때 차관 로버트 존슨이 들어왔습니다. 리처드슨, 박 박사. 효성중공업 소식 들었어요? 올해 북미에서만 1조 원 수주를 돌파했답니다. 그가 보고서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백악관에서 방금 연락 왔습니다. 트럼프가 직접 물었답니다. 관세를 때렸는데 왜 한국 주문이 늘어나느냐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혹시 우리가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로버트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부릅니다. 한국으로 가세요. 무엇이 우리 관세를 무력화시키는지 직접 확인하고 오세요. 그날 밤, 한국전력기기 산업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놀라운 사실들이 나왔습니다. 효성중공업, 영국 초고압 변압기 시장 점유율 1위. 영국이요? 유럽 기업들의 텃밭 아닌가요? HD 현대일렉트릭, 독일의 초고압 변압기 수출. 독일에 지멘스 본사가 있는 효성중공업, HVDC 기술 개발 성공. 손이 멈췄습니다. HVDC, 초고압 직류송전 기술. 이건 전력기기 업계의 최첨단 기술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극소수의 기업만이 보유한 기술이었죠. 한국이 그걸 개발했다고? 25년간 이 업계에서 일했지만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니퍼에게 급히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만나요. 한국에 대해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에너지부 지하자료실. 제니퍼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밤새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녀가 두꺼운 파일을 펼쳤습니다. 데이비드, 이거 보세요. 2020년 한국의 대미 변압기 수출 비중이 26%였어요. 그런데 2024년엔 63%로 급증했습니다. 4년 만에 26%에서 63%로요? 네. 올해 상반기 대형 변압기 수출액만 따져도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이게 더 중요해요. 그녀가 다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미국 송전소의 70%가 이미 25년 이상 지났어요. 미국 에너지부 보고서입니다. 저도 아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맡은 프로젝트의 핵심 문제였으니까요. 교체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데 공급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독일 업체들은 납기 맞추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한국은요? 수주부터 납기까지 딱 2년입니다. 정확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니퍼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AI 붐까지 터졌죠. 엔비디아와 오픈AI가 10기가와트 규모 데이터 센터 건설을 발표했어요. 10기가와트면 GPU 400만에서 500만 개의 분량의 전력이에요. 엔비디아의 올해 출하량 수준입니다. 거기에 트럼프 행정부가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을 4배로 늘리겠다고 선언했잖아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자는 부족하다. 그 타이밍에 한국이. 제니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순히 타이밍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이 시장 구조 자체를 바꾸고 있어요. 그녀가 기밀 표시가 된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 내부 보고서였습니다. 이 보고서 본 적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에너지부가 내부적으로 작성한 겁니다. 그녀가 한 문단을 가리켰습니다. 초고압 변압기는 한 대당 제작에 12개월에서 24개월이 소요되며 무게가 수백 톤에 달해 항공 수송이 불가능하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녀가 다음 부분을 읽었습니다. 한국 공급망이 중단될 경우 미국 전력망 확충이 수년간 지연될 수 있다. 한국이 수출 물량을 조절하거나 기술 지원을 중단한다면 미국의 전기차 산업, 반도체 공장,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군사기지까지 직접적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건 경제 문제가 아니라 안보 문제잖아요. 제니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맞아요. 트럼프가 한국에 3,500억 달러를 요구하며 압박하는 그 순간 한국은 미국 전력망의 심장을 쥐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의자에 깊이 몸을 기댔습니다. 25년 경력이 무색했습니다. 한국을 완전히 오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가봐야겠어요.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제니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같이 가요.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강하게 만들었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2025년 3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오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공항은 깔끔했고 사람들은 질서정연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울산행 KTX에 탑승했습니다. 시속 300km로 달리는 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산업단지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관세 50%를 무력화시키는 힘은 무엇일까? 정말로 한국이 글로벌 기업들을 넘어선 걸까? 울산역 도착 후 택시를 타고 HD 현대일렉트릭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택시가 공장 정문 앞에 멈췄습니다. 거대한 간판. HD 현대일렉트릭. 25년 경력의 전문가인 제가 지금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곧 모든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공장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규모에 압도당했습니다. 천장이 보이지 않을 만큼 높고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넓었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 생산관리팀 이규동 책임이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환영합니다, 리처드슨 박사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솔직히 많이 궁금했습니다. 요즘 미국 분들이 많이 오세요. 다들 똑같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질문이죠? 어떻게 관세를 먹고도 장사가 되느냐고요. 이규동 책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밖에 없으니까요. 공장 투어가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구역. 거대한 로봇이
0.2mm 두께의 철판을 쌓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저 로봇이 다룰 수 있는 변압기 무게가 세계에서 가장 큽니다. 이규동 책임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1mm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정렬된 철심. 제니퍼가 감탄했습니다. 완전 자동화네요. 예전엔 사람 4~5명이 하던 일입니다. 지금은 로봇 하나가 3배 빠르게 훨씬 정확하게 해내죠. 다음 구역. 2명의 작업자가 굵은 구리선을 감고 있었습니다. 저분이 김 과장님입니다. 경력 30년이에요. 권선 공정은 왜 자동화 안 하나요?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변압기 성능이 결정됩니다. 기본 5년 제대로 하려면 10년은 배워야 해요. 30년 경력의 김 과장이 작업을 멈추고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직도 배울 게 많습니다. 그의 손은 굳은 살로 가득했습니다. 제니퍼가 조용히 제게 물었습니다. 미국에도 이런 분들이 있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희가 사업부를 축소하면서 대부분 퇴직했습니다. 이제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마지막 구역. 3, 4층 건물 높이의 변압기가 조립되고 있었습니다. 저게 덴마크 해상 풍력용입니다. 서울 아파트 서너 채 값이죠. 2년 후 정확히 출고됩니다. 정확히 2년이요? 우리는 납기를 지킵니다. 항상. 투어가 끝나고 회의실에 앉았습니다. 이제 질문하실 차례입니다. 이규동 책임이 커피를 권했습니다. 솔직히 궁금합니다. 어떻게 관세 50%를 버텨내는 겁니까? 2가지 이유입니다. 그가 손가락을 펼쳤습니다. 첫째, 우리는 독점적 지위에 있습니다. 미국이 765kV 변압기를 2년 내에 받으려면 우리밖에 선택지가 없어요. 독일은 3, 4년 걸립니다. 미국은 생산 능력이 부족하고 중국은 안보 문제로 배제됐죠. 둘째, 우리 원가 구조는 다릅니다. 자동화로 속도를 높이고 숙련 기술자로 품질을 잡았습니다. 관세 부담을 고객에게 50% 이상 넘깁니다. 그런데도 계약이 이어지죠. 왜죠? 대안이 없으니까요. 그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저는 뒤로 기대어 앉았습니다. 공급자가 가격을 정하는 시장이 된 거군요. 정확합니다. 제니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HVDC 기술도 보유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효성중공업이 개발했습니다. 초고압 직류송전 기술이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요? 반도체의 HBM 같은 겁니다. 그가 비유했습니다. 똑같은 변압기를 팔아도 HVDC가 들어가면 마진이 2배입니다. 독점 기술이니까요. 신재생 에너지 송전의 필수입니다. 바다 한가운데 풍력 발전소를 만들면 그 전기를 육지로 보내야 하잖아요. HVDC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전 세계에 몇 개 회사가 보유했죠?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그 중 하나가 됐습니다. 저는 25년 경력 동안 쌓아온 상식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공장을 나서며 이규동 책임이 말했습니다. 리처드슨 박사님, 아까 질문하셨죠. 어떻게 관세를 버티냐고. 네.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관세보다 강합니다. 그가 공장을 가리켰습니다. 저 안에 있는 기술과 사람들. 그게 우리 힘입니다. 트럼프가 100% 관세를 때려도 미국은 우리 제품을 살 겁니다. 왜 그렇게 확신하시죠? 대안이 없으니까요.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잘 만드니까요.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 안. 제니퍼가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우리가 완전히 틀렸어요. 한국은 가격으로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기술과 속도로 경쟁하고 있어요. 그것도 압도적으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울산의 야경. 수십 개의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추격자로 봤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은 선두주자예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 공장의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로봇의 정밀함, 30년 기술자의 손, 그리고 이규동 책임의 마지막 말. 우리가 더 잘 만드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제니퍼와 조식을 먹으며 어제를 정리했습니다. 효성중공업도 가봐야 할까요? 아니요. 이미 충분히 봤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HD 현대든 효성이든 핵심은 같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지키고 있어요. 뭘 말하는 거죠? 제조업의 본질입니다. 자동화와 숙련 기술의 조화, 정확한 납기, 품질에 대한 집착, 그걸 비용 절감이라는 이름으로 타버렸습니다. 제니퍼가 커피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이군요. 미국이 한국에 무릎 꿇는 상황. 무릎을 꿇었다기보다는 저는 말을 고쳤습니다. 의존하게 된 겁니다. 완전히.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전력기기 산업실사보고서. 핵심 발견사항. 1. 독점적 시장 지위. 765kV 변압기 2년 납기 한국만 가능. 미국 시장 점유율 25% 달성. 대체 불가능한 공급망 구조. 2. 기술 우위. HVDC 기술 보유 세계 극소수. 자동화와 숙련 기술의 결합. 영국, 독일 등 선진 시장 장악. 3. 관세 무력화. 관세 부담 50% 이상 전가 가능. 독점적 지위로 가격 결정권 보유. 공급망 중단 시 미국 전력 인프라 마비. 결론. 한국은 미국 전력망의 핵심 공급자로 자리 잡았으며 단기간 내 대체 불가능. 보고서를 쓰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25년 경력의 전문가가 내리는 결론. 미국이 한국에 의존하고 있다. 그것도 전력망이라는 국가 안보의 핵심 영역에서. 인천공항 탑승구. 제니퍼가 물었습니다. 백악관이 이 보고서를 보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패닉 상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못할 겁니다. 대안이 없으니까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이 멀어졌습니다. 작은 나라. 하지만 미국 전력망의 심장을 쥔 나라. 트럼프의 관세는 한국을 막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한국이 얼마나 강한지를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가 알게 될 것입니다. 한국 없이는 미국의 AI 혁명도, 원자력 확대도, 전기차 시대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워싱턴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 제 책상은 각국 보고서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영국 에너지부, 프랑스 전력청, 독일 경제부. 제목은 달랐지만 내용은 하나였습니다. 한국 전력기기 의존도 심화. 유럽도 미국과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전력망의 40% 이상이 40년을 넘겼고 2030년까지 820조 원 규모의 교체 투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요를 한국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효성중공업은 영국에서 시장 1위. 영국뿐만 아니라 프랑스, 스페인, 심지어 지멘스 본사가 있는 독일에서도 수주를 따냈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은 영국 내셔널 그리드와 1,404억 원 계약을 체결했고 스코틀랜드 전력회사도 발주했습니다. 저는 지도를 펼쳐놓고 한국 기업들의 진출 현황을 표시했습니다. 북미, 유럽, 중동. 지구 곳곳에 한국의 깃발이 꽂혀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출 호황이 아니야. 글로벌 전력 인프라 시장의 재편이었습니다. 백악관에서 긴급 소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국가안보회의 특별 세션.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에너지부, 국방부, 국토안보부 고위 관계자들의 얼굴이 모두 굳어 있었습니다. 대통령 안보보좌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리처드슨 박사. 한국 출장 결과를 듣고 싶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미국 시장 점유율 25%. 국방부 차관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납기 2년. HVDC 기술 보유. 국토안보부 장관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50% 관세 부과 후 오히려 수주 증가. 회의실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한국 공급망이 중단되면 미국 전력망 확충이 최소 3년에서 5년 지연됩니다. AI 데이터 센터, 전기차 인프라, 반도체 공장.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군사기지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군사기지요? 네. 미군 기지의 차세대 전력 시스템 구축이 한국산 변압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안보보좌관이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대안은 있습니까? 제 입에서 나온 대답은 제 자신도 믿기 힘들었습니다. 없습니다. 최소 5년간은 한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 국방부 차관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고 나서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사님, 솔직히 말해주시오. 한국이 우리를 압박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수출 물량 조절, 납기 지연, 가격 인상. 어떤 방법이든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속수무책입니다. 차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트럼프가 한국에 돈을 내라고 압박하는데 정작 우리 목숨줄을 한국이 쥐고 있다는 말이군요. 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로군요. 며칠 후 제 이메일함에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엔비디아와 오픈AI의 10기가와트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 건설사가 미국 업체들에게 먼저 문의했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납기를 맞출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2027년 완공 목표. 미국 업체들은 2029년에나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HD 현대일렉트릭이 계약을 따냈습니다. 2027년 납품. 정확히. 저는 모니터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미국 AI 혁명의 심장. 그것이 한국산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울산 공장에서 찍은 사진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30년 경력 기술자. 42년 한 분야를 지킨 장인. 아내 수진이 옆에서 사진을 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그랬어요. 평생 한 회사, 한 일만 하셨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자부심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자기가 만든 것에 자부심을 느껴요. 그게 자기 존재의 증명이니까요. 저는 울산에서 본 사람들의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그 자부심, 그 책임감, 그게 한국을 강하게 만든 힘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하는 길,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한국전력기기 기업들의 글로벌 수주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신호등에 차를 세우고 볼륨을 높였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은 북미와 유럽에서 연이어 대형 계약을 체결하며 업계는 이번 슈퍼사이클이 향후 5년에서 10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5년에서 10년. 그 기간 동안 한국은 글로벌 전력 인프라의 심장을 쥐고 있을 것입니다. 에너지부 사무실. 제니퍼가 최신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데이비드, 이거 봐요. LS 일렉트릭도 미국에 30억 달러 투자한답니다. 버지니아주의 해저 케이블 공장 착공했대요.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직접 공장을 짓기 시작했군요. 수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예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장기전을 준비하는 겁니다. 5년, 10년이 아니라 그 이상을요. 그날 오후, 업계 전문가들과 비공식 만찬이 있었습니다. 전 지의 임원이 술잔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리처드슨, 자네가 한국에 다녀왔다지? 어떻던가?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그들이 지키고 있더군요. 뭘 말하는 건가? 제조업의 본질입니다. 자동화와 장인정신의 조화, 정확한 납기, 품질에 대한 집착. 전지의 임원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가 비용 절감이라는 이름으로 타버린 것들이군. 그 결과가 지금입니다. 그날 밤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책상 위 사진들을 다시 펼쳐놓았습니다. 로봇이 정밀하게 쌓아올리는 철심, 30년 기술자의 능숙한 손놀림, 거대한 변압기, 그리고 이규동 책임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우리가 더 잘 만드니까요. 저는 25년간 이 업계에서 일했습니다. MIT에서 박사를 받고 GE에서 수석 엔지니어로 일하고 에너지부에서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그 모든 경험과 지식, 그리고 확신이 울산 이틀간의 방문으로 무너졌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선두주자였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효성중공업이
유럽 여러 국가에서 동시에 수주를 따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영국, 프랑스, 스페인, 독일 모두 HVDC 기술이 적용된 프로젝트였습니다. 제니퍼가 자료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HVDC는 정말 게임 체인저네요. 반도체의 HBM처럼요? 맞아요. 똑같은 변압기를 팔아도 HVDC가 들어가면 마진이 2배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극소수 기업만 보유하고 있죠. 한국이 그 클럽에 들어갔습니다. 주말, 아내와 함께 포토맥 강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여보, 요즘 한국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울산에서 본 게 계속 떠올라요. 그 사람들의 눈빛이요. 어떤 눈빛? 자부심과 책임감이 섞인 눈빛이요. 자기 일에 대한 확신 같은 거요. 수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한국이에요. 작지만 강한 나라. 저는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세계가 그걸 알게 됐어요. 한국 없이는 전력망을 구축할 수 없다는 걸요. 월요일 아침 사무실. 책상 위에 새로운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2025년 3분기 한국전력기기 수출 실적.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년 대비 80% 증가. 수주잔고 사상 최대. 효성중공업 15년치 물량 확보. 그리고 마지막 문장. 향후 5에서 10년간 슈퍼사이클 지속 전망. 저는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5년에서 10년. 그 기간 동안 한국은 글로벌 전력 인프라의 심장을 계속 쥐고 있을 것입니다. 트럼프의 관세는 한국을 막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한국이 얼마나 강한지를 전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미국의 AI 혁명도, 원자력 확대도, 전기차 시대도 모두 한국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 됐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켜고 이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너지부 차관에게 보내는 간단한 메모였습니다. 한국전력기기 산업에 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전략을 재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며 생각했습니다. 25년 경력의 전문가로서 내리는 결론. 우리는 한국을 완전히 오판했다. 그리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 2025년 9월. 울산 방문 후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제 책상 위 보고서의 숫자들은 명확했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 미국에서만 추가 수천억 원대 계약. 효성중공업, 북미 1조 원 돌파 후 계속 상승. LS일렉트릭, 버지니아주 공장 착공으로 현지화 가속. 한국전력기기 빅3의 진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업계는 슈퍼사이클 기간을 10년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제니퍼가 최신 분석을 가져왔습니다. 유럽 820조 원 투자 본격화. 중동과 동남아 진출 가속. HVDC 프로젝트 러시. 모든 지표가 한국의 독주를 보여줬습니다. 관세가 무용지물이 됐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트럼프의 50% 관세. 그것은 한국을 막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한국이 얼마나 필수적인지만 증명했습니다. 그날 오후,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 소식이 업데이트됐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이 납품한 변압기들이 이미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약속한 2027년보다 앞당겨서 미국 AI 혁명의 심장, 한국산이었습니다. 저녁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한국전력기기 수출, 사상 최대 기록 경신, 글로벌 시장 독보적 지위 확보, 향후 10년 슈퍼사이클 전망, 신호등에 차를 세웠습니다. 6개월 전 울산 공장의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정밀한 로봇, 30년 경력 기술자, 거대한 변압기, 이규동 책임의 말, 우리가 더 잘 만드니까요. 그것이 현실이 됐습니다. 다음 날 사무실에서 최종 정리를 했습니다. 25년 경력의 전문가로서 내린 결론. 한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닙니다. 선두주자입니다. 트럼프의 관세는 실패했습니다. 압박은 의존도만 확인시켰습니다. 미국의 AI 혁명, 유럽의 전력망 교체, 전 세계의 신재생 에너지. 모두 한국에 의존합니다. 대안이 없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의 텍사스 추가 계약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765kV 변압기 30대. 멈추지 않는 수주. 전 세계가 한국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울산 공장 사진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꺼내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작은 나라 한국이 글로벌 전력 인프라의 심장이 된 이유를. 자동화와 장인 정신의 조화, 정확한 납기, 품질에 대한 집착, 책임감. 미국이 비용 절감이라는 이름으로 버린 것들을 한국은 지켰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입니다. 2025년 9월 현재 한국전력기기 기업들은 전 세계에서 15년치 수주를 확보했습니다. 관세도 압박도 그들을 막지 못했습니다. 기술이 정치보다 강했습니다. 품질이 관세보다 강했습니다. 책임감이 압박보다 강했습니다. 저는 서랍에 사진을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트럼프가 한국에 3,500억 달러를 요구하던 바로 그 순간, 한국은 미국 전력망의 심장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울산에서 발견한 진실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이제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국 없이는 미래가 없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나요? 세계를 움직이는 한국의 기술력. 여러분의 마음도 움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월드터치였습니다.